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앨런 머스크란 이름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워낙에 네. 신기한 일들을 많이 벌이다 보니까 천재라는 이야기도 듣고 좀 또라이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 오늘 준비했습니다. 방송 용어로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도라이. 예. 이 테슬라 전기자동차 회사인데 이 회사의 CEO로 유명한 분이고 뭐 자동차계의 이단화, 뭐 그런 각종 기행으로 또 유명한 분이기도 하죠. 예. 네, 이단화라는 말들이 이제 혁신가들한테는 종종 들리는 말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원래 그랬었는데 이분이 이야기를 듣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의 완성차 업계가 이제 지배하던 시장에서 전기차를 들고 나오면서 나 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네. 여기 좀 더하면 예를 들어 강남에서 목동까지 우리가 차를 갖고 오게 되면은 이 시간대는 많이 막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지하철을 탈 걸 아니면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테슬라의 CEO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답답하니까 차라리 지하 터널을 뚫어야겠다. 그래서 차를 이동시키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하 도로가 아니라 네, 터널을 뚫어서 그거를 뭐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운송시키는. 맞습니다. 아, 이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냥 아이디어인데 이분은 이거를 현실로 만든다라는 게 좀 다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기업 경영인들 인터뷰들도 보면 한국의 앨런 머스크가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가요? 예,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요. 우선은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자수성가형 사업가인데 다른 별명으로는 연쇄 창업마라고도 불립니다. 연쇄 살인마는 들어봤는데 창업마라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예. 창업을 워낙에 좀 많이 해서 그러는데요. 예. 좀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23살에 이미 집투 커퍼레이션의 회사를 만들어서 컴팩이라는 회사에 3억 70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잠깐만 3억이면은 네. 이게 달러니까 그렇죠. 우리로 치면은 3천억이 넘는 네, 돈입니다. 1억만 해도 예, 1000억이니까요. 예. 근데 이제 젊은 나이 이 정도 이제 금액을 받았으면 쉴만도 한데 28살 나이에 100만 달러가 되고 100만 장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엑스닷컴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엑스닷컴. 네, 이 회사에서는 이메일을 통해서 돈을 송금하는 방법을 개발해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요즘에 페이팔이라는 회사 아마 아실 겁니다. 예. 온라인 결제를 대행해주는 회사죠. 네, 예. 전 세계 제일 유명하죠. 이 회사의 전신이 엑스닷컴입니다. 그러면 사실 페이팔을 창업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이 페이팔을 2002년도에 이베이한테 다시 팝니다. 그리고서 이제 또 자금을 1.7억 달러를 벌게 되는데 쉬지 않고 또 창업을 해요. 자, 아까는 이제 3억 달러인데 이제 1.7억 달러. 네네. 뭐 계속 이제 재산이 불어납니다. 예.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이때 만들었었고요. 이 회사가 이제 개인 사업자로서는 로켓을 쏘아 올린 거의 최초 회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나라의 의뢰를 받아서 로켓을 대신 쏴주기도 하는데 이게 정말 대단한 거는 우리 로켓 발사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로켓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은 맨 위에 있는 부분만 우주로 날아가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버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 이걸 보면서 또 머스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무 낭비다. 이걸 혹시 재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버려지던 1단 로켓, 2단 로켓을 어떻게 네. 좀 재활용해보자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하는군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진짜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셔야 되는데 로켓이 하늘로 올랐다가 다시 내려와요. 그러니까 무슨 수직 이착륙 비행기 내려오듯이 그런 식으로 내려옵니까? 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이게 정말 될까 싶었는데 이거를 사실로 만들었죠. 네. 여기에 더해서 2016년도에는요.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라는 프로젝트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앨런 머스크가 얘기를 하니까 이건 진짜 현실이 될 것 같아 라는 기대를 또 같이 하고 있죠. 네. 테슬라는 회사로 원래 유명한데 여기는 직접 만들지 않았고 이제 자금을 투자를 했었고요. 2014년에는 테슬라의 특허를 모두 공개해버립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을 같이 한번 확산시키자 이렇게 선언하기도 하고요. 대단한 기행이네요. 특허를 그냥 공개해버린다는 건 진짜 네.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기행인데. 예. 이제 마지막 요즘에 이제 초점 맞추고 있는 거는 하이퍼루프라고 하는 걸 고안해내는데 아까 전에 지하 터널이랑 좀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이게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3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해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정도예요. 고속철도 수준이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하고 로스앤젤레스는 1000km가 넘기 때문에 네, 이걸 30분 만에 가려면 이제 진짜 초음속으로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완전히 진공 상태의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거의 탑승하게 되면은 20분 만에 거의 30분 만에 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예. 이것도 상상이었었는데 앨런 머스크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각 회사랑 각 기업들이 또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현실화될 전망이 있는 거군요. 네, 2025년 정도의 시범 운영으로 잡고 있으니까 얼마 남지 않은 거죠. 네. 좀 다양한 곳에 좀 영감을 퍼뜨리기도 했었는데 가장 최근에 영화 아이언맨 기억하실 겁니다. 예. 네, 백만장자를 다룬 내용이었었는데 여기에 주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앨런 머스크한테서 영감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아이언맨의 극중 이름이 토니 스타크죠. 맞습니다. 토니 스타크의 약간 모델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한 것이겠네요. 그러면. 네, 앨런 머스크의 좀 자신만만함, 열정적인 것들, 사업에 있어서 확산하는 것들 여기서 좀 많이 배웠다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예. 가장 최근에 이제 드라마 중에 혹시 아람브라의 궁전의 추억이라는 거 보셨나요? 예, 전 뭐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몇 네. 편 봤습니다. 예. 이게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AR 게임을 다뤄서 흥미로웠었는데 그랬죠. 이 작품의 주인공 유진우, 현빈한테도 모티브가 되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일을 한 것처럼 좀 보이기도 하는데 한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그 아람브라 궁전 추억과 관련해서 이제 AR 게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앨런 머스크 자신이 또 게임에 굉장히 집착하는 게임광이라고도 하던데요. 네, 이렇게 바쁜 사람인데 휴식 시간이 있을 때에는 게임을 또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이미 12살 때 게임 소스 코드를 만들어가지고요. 이걸 게임 잡지에 팔기도 했어요. 그 12살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나이에 이제 게임을 만들어서 팔았다. 예. 네, 뭐 그분 자서전에도 문명이나 워크래프트 같은 유명한 게임들을 하는 걸로 언급도 되어져 있고 아예 유튜브에는 앨런 머스크의 추천 게임 리스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정말 황당하면서도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테슬라 내부를 보시게 되면은 거대한 디스플레이가 장착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에 다른 자동차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나게 큰 화면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그 무선 패드를 연결해가지고요.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 그 이야기가 지금 나왔고요. 말하자면 이제 자율주행에 맡겨놓고 뭐 탑승자는 게임이나 하는 네, 그렇게 이런 구상하고. 상황을 이제 생각하는군요. 네, 그 정말 레이싱 게임을 하나 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 레이싱 게임을 하려면 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핸들을 그냥 테슬라에 부착되어 있는 핸들로다가 정말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선언을 해서 또 관심을 좀 받고 있어요. 그럼 차는 자율주행으로 어쨌든 알아서 가고 있고 나는 차에 부착된 핸들을 이용해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게임을 사고가 하는 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정차된 상태에서 정체된 상태에서. 네. 예, 예. 앨런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탐사 업체죠. 스페이스X. 여기서 5월 말에 우주 인터넷 기지가 될 소형 위성 60기라는 거를 쏘아 올렸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뭡니까? 이것도 정말 대단했었던 게 일단 쏘아 올린 거는 이제 본인 회사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쏘아 올렸고요. 그 이름을 스타링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들을 연결하겠다라는 뜻인데 소형 위성 60개뿐만 아니라 앞으로 12번을 더 쏘기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800대 이상이 우주에 올라가게 되면 이때부터 서비스를 진행을 하기로 합니다. 무슨 서비스를 하나요? 우선은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데 우선하는 거는 인터넷 연결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구주를 800개의 위성이 감싸고 있고 맞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그 위성을 통해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한다. 그렇죠. 바다 위에서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잘 쓸 수 없는 제3국가라든지 그런 데에서 연결된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회사들이 테슬라 말고도요. 페이스북도 이미 하고 있고 구글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아마존도 위성을 띄우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IT업계 그 대단한 업체들은 다 이걸 하겠다고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다, 5G의 세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연결이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것들 또 여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 이 싸움에서 먼저 선점하는 걸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우주 산업에서 그 아마존의 CEO죠. 제프 베이조스하고 이 앨런 머스크 사이의 신경전이 또 대단하다고 하던데요. 정말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이걸 요즘에는 이제 우주 전쟁이다. 그렇게까지 좀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뭐 맞붙어 싸우는 건 아닐 거고 말싸움인가요? 대부분 트위터에서 설전을 벌입니다. 네. 그래서 머스크는 이제 스페이스 X를 갖고 있으면은 제프 베조스는 블루 오리진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이제 보는 모델이 다른데 얼마 전에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에는 달 착륙선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어요. 이 블루 오리진이라는 이 사업에서 네, 달로 가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베조스의 목표는 달이고요. 화성보다는 달이 더 낫다. 사람을 보내서 정착시키기에. 앨런 머스크는 화성. 네, 앨런 머스크는 화성 식민지를 또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참 그 대단한 경쟁인데 또 독특한 게 테슬라는 소셜미디어에 광고비를 아예 지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요즘 같은 상황에서 마케팅 수단에 SNS를 빼놓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네, 뭐 다른 자동차 완성체 업체들은 정말 많은 돈을 지불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유튜브까지 저희들이 알만한 대부분의 SNS 광고는 집행을 안 합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 통해서 고객의 참여가 일어나는 것들이 보통 200만 건 이상의 참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광고를 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그 계정을 가지고 있고 뭔가 뭐 계속 올리긴 하는군요. 그렇죠. 내용을. 예. 그러니까 굳이 광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예. 광고를 하지 않아도 테슬라에서 영상이 하나 올라온다든지 뭔가 이벤트를 하나 벌이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가기 때문에 굳이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서 와서 봐주고 또 스스로 전파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예, 굳이 광고가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군요.
근데 앨런 머스크가 여러 가지 기행도 있고 그래서 논란도 참 많이 벌어지는데 테슬라가 정부 보조금으로 간신히 버티면서 그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이 사람 사기꾼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뭐 막말 파문, 뭐 심지어 대마초 파문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 머스크 자체가 워낙 좀 기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서두에 이제 돌 아이다라고 이제 표현했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 얼마 전에는 코미디언 존 로건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나와서 방송 중에 나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겠다 라면서 이제 대마초를 피운 겁니다. 아니 그 말하자면 방송 중에 대마초를 폈다고요? 네, 이제 권해서 그냥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물론 이제 그걸 진행했던 캘리포니아에서 마리아나가 합법입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진행이 됐었던 건데 이제 그거를 또 우리나라 언론이라든지 다른 데에서 사진들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예. 근데 이 영상이 나가고 주가가 9% 폭락합니다. 대단히 폭락하는 거네요. 예. 그 작년 4월 1일 만우절에는 갑자기 트위터 하나 올렸던 게 그 본인이 테슬라에 쓰러져 누워가지고 이제 우리는 파산했다. 그런 팻말을 올렸어요. 저도 이거 봤습니다. 뉴스로. 예. 아무리 만우절이지만 우리 회사 망했다라고 이렇게 올리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때 테슬라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았었거든요. 실제로 그러기도 네. 했죠. 예. 실제로 안 좋았는데 파산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때 또 주가가 7%가 떨어졌어요. 예. 또 얼마 전에 상장 폐지를 고려 중이다. 이렇게 트위터를 올렸는데 이거는 또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한 11% 정도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게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너무 테슬라에서 앨런 머스크가 이런 식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것 같다. 그래서 네. 고소해버립니다. 아,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아예 고소를 당했어요? 네. 예. 이래서 아예 주가는 또 14% 급락했고요. 여기서 이제 벌금이 222억 정도의 벌금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뭘 하면 항상 이슈가 터져 나오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혁신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이거 사기꾼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여러 주는 지금 마리화나 즉 대마초가 합법화되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방송에 나와서 이런 걸 피우고 이런 건 특히 우리나라 사람 기준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네요.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어쨌든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굉장히 큰 손 아닙니까? 네네. 또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코너에서도 다뤘습니다만 테슬라가 밀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에서도 사망사고가 나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래서 참 그와 관련된 논란도 뜨거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테슬라를 빼고는 전기차 시장을 얘기할 수 없다. 이런 네네. 얘기가 나오고 있죠. 테슬라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그 스마트폰 시장의 아이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도 스마트폰이 있었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들고 나오면서 이게 진짜 스마트폰이다를 보였듯이 기존에도 전기차들이 있었었는데 그렇죠.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를 들고 나오면서 이게 진짜 전기차라고 선언했습니다. 예.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테슬라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테슬라에서 뭔가를 내놓을 때마다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래서 전기차면 당연히 테슬라를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죠. 네. 만약에 테슬라가 전기차 사업을 접는다. 그렇게 되면은 애플이 아이폰을 안 만드는 거랑 똑같은 관점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이 차지하는 위치와 비슷한 게 전기차에서 테슬라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보도를 보니까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엔지니어를 다른 회사에 뺏겼다. 네. 이런 뉴스도 나오던데요. 근데 이게 1년 동안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 그 항상 언급이 좀 많이 됐습니다. 네. 원래 이제 회사 이쪽 실리콘밸리에서도 이직이 흔한 일이고요. 아, 어차피 실리콘밸리에서는 네. 뭐 회사 옮기는 게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군요. 그럼요. 계속 옮기고 소송 걸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주목할 만한 거는 이제 이들이 이직을 한 회사들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애플에서 작년만 해도 150명 넘는 테슬라 직원들이 이직을 했어요. 테슬라에서 애플로. 맞습니다. 애플도 전기차를 준비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차를 준비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얼마 전에 이슈가 나왔던 거는 트럭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한 스타트업 인바크로 옮긴 사람들이 있어갖고도 주목을 받았었는데 어쨌든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옮기는 것들이 너무 잦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대 위성 이동 통신이죠. 이제 우리가 5G 시대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6G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앨런 머스크가 이렇게 위성이라든지 무인 이동체 이런 데 집착하는 이유가 6G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관련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6G가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렇겠죠. 예. 아직 이제 5G 시대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6G가 될 수 있는 걸 보게 되면 초연결 사회를 넘어서 이 다음에 연결은 뭐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스페이스 X하고요. 스타링크라고 하는 걸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연결을 넘어서 우주적인 연결로 가게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더 빠른 연결을 원하고 더 정확한 연결을 원하게 될 거고요. 대량의 데이터를 필요하게 될 때 그렇다면
이때 만약에 다른 회사들이 위성을 띄우게 되면 우주에는 더 이상 띄울 만한 곳이 없게 될지도 모르고요. 지나치게 많은 위성이 둘러싸게 되니까. 예, 지금도 많긴 합니다. 예. 그 상태가 있고 그렇다면 다른 회사들은 우리가 띄우는 것보다도 테슬라의 위성을 이용하는 게 낫겠구나. 그렇게 되면 테슬라는 지금 위성 띄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년도 혹은 그 2년도에 플랫폼 사업을 지배하기 위해서 띄웠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참 띄우고 있는 위성들이 일종의 약간 알박기랄까? 미리 선점하는 이런 효과가 날 수도 있는 것이겠군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테슬라나 또는 앨런 머스크의 다른 사업 중에 한국하고 좀 연관되거나 협업하는 이런 건 없습니까? 뭐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겠다는 얘기는 나오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17일자로 발표된 바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군사통신 위성 발사도 스페이스 X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때 11월 달에 이제 발사가 예견되어져 있고요. 네. 또 이제 테슬라에서 전기차도 만들고 배터리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LG라든지 삼성에서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에 대한 것들이 협업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앞으로 앨런 머스크가 뭐 막말꾼이다, 사기꾼이다 이런 오명을 좀 벗고 또 테슬라가 아직까지는 대규모 적자 상태인데 네네.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시장에서 원하는 건 실적인 것 같아요. 예. 수익이 좋을 때는 아무 말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실제로 테슬라도 수익이 좋다는 얘기 나왔을 때는 역시 뭐 앨런 머스크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실제로 생산량이 빠졌을 때에는 역시 시대의 사기꾼이다. 예. 그런 얘기가 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슬라는 처음부터 적자였었어요. 예. 한 번도 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흑자했던 적은 한 번도 없군요. 언제 예. 없습니다. 예. 항상 흑자인 적이 없고 이제 차량이 생산되는 것도 약속한 날짜를 항상 어겼었어요. 늘 이렇게 지연돼서 한참 네. 있다 나오고 그랬죠. 예. 그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투자하기보다도 그 회사가 가진 꿈에 투자를 했다. 아니 그게 자본시장에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또 포드와 같은 회사들이 이제 예전에 자존심을 상처받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본인보다 테슬라 주가가 더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대규모 투자를 다시 받는 것밖에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꿈이라고 한다면은 새로운 신제품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모델 3 그 이후에 모델 X라든지 여러 가지 신제품을 보이긴 했었었는데 확 와닿는 게 아직은 없었죠.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리스크가 중국이에요. 아, 이미 저희도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테슬라와 같은 성능에다가 금액이 절반인 것들이 중국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기차에서 선두를 형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네. 국가적인 노력을 하고 있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에는 테슬라가 애플이나 구글한테 매각될 가능성도 좀 언제나 있죠. 예. 그래서 이 이슈를 통해서 조금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 회사의 실적도 중요하기는 한데 일단 이런 분들이 꿈꾸는 꿈의 크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을 우주로 보낸다라든지 지하의 터널을 뚫어서 연결시킨다라는 건지. 근데 이게 그냥 선언이 아니라 이거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바꿔나가는 것들에 좀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도 이런 상상력이 조금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멋진 꿈이 있어야지만 그만큼의 활력도 생긴다라고 좀 이야기 전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큰 규모의 기대감이 사회적으로 불러일으켜지고 실제로 자본시장이 거기에 또 동조해서 움직이고 네네. 참 부럽네요. 예. 자, 레드 IT고 다음에도 핫한 IT 이슈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